아니 우리 허재훈 씨가 서두에 간략하게 소개를 했는데 야. 오늘 백분토는 누구랑 나간다고 장선 주장님이요? 민주당 대표시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저 이제 패널로서 네. 참석을 해달라고 지난주에 섭외 요청이 와가지고 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응했습니다. 아니 오늘 아마도 큰 시험대에 오르시지 않을까 시험대? 지금 싶은데 무슨 시험? 머릿속에 그 질문이라는 게 우리 보통 방송하게 되면 작가랑 조율을 하고 하는데 네. 오늘 재량을 얼마나 받고 가시는 겁니까 지금? 그냥 저 아시지 않냐? 2021년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냐?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래요. 아 백분토는 작가 오케이. 네. 예. 아니 그 팀장님하고도 통화를 네. 했거든요. 팀장님이 연락이 주셔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겠다. 뭐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젯밤에 질문지를 다 작성을 해놨습니다. 아 어젯밤에 미리 다 3시간 동안 제가 막 이제 어제 말씀하신 우리 정필승 변호사님 하신 새날도 방송 참고하고 해가지고 그러시구나. 거기서 쏙쏙 뽑아가지고 대표님에게 좀 질문할 것들을 다 뽑아. 아 질문지는 그래서 써서 이미 공유를 한 상태인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요. 안 했어요? 질문지도 거기 그냥 아이템만 이렇게 한 7, 8개 야. 주더라고요. 아, 그럼 그래요? 정말로 이게 시나리오도 없어. 그냥 아이템만 툭툭 비상겸에 대해서 뭐 이런 것만 줬어요. 제목만. 그렇구나. 네. 그래서 8, 9개 제목만 주고 마음껏 그냥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저 오늘 밤 10시 이후부터는 못 볼 수도 있어요. 완전히 못 분쇄 보게, 당할 수도 못 있어요. 보게 될 것인지 앞으로 더 많이 그러니까. 인사를 또 나눌지. 우리 장수환님 이런 방송을 앞두고 있는데 어제 이미 이재명 대표 한번 이렇게 대담을 나누신 정필승 변호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오, 아 좀 전에 섭외할 때 이런 이야기 없었는데 머리띠가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 그러니까요. 저는 뭐 어저께 이재명 대표님과 방송하면서 그 물 먹는 새 인형만 기록 고기만 끄덕끄덕하고 있었지 토론 분위기 그런 건 아니어나서 네. 뭘 추려 쓰셨는지 부산에 죽겠네요. 오늘 먼저 네. 요청하셨어요?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그래도 혹시 이제 어제 어쨌든 간에 봤으니까 네. 좀 인상 비평이라든가 대화를 임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느꼈을 때 좀 어떤 분위기가 느껴졌습니까? 어. 그냥 굉장히 편하게 하셨어요. 굉장히 편하게 하셨고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저야 이렇게 잠정상 친 이재명이니까 그런 느낌을 좀 얻을 수밖에 없겠지만 네. 약간 좀 전에 뵀을 때랑 비교해가지고 좀 득도하신 느낌이 좀 좀 여유로워졌다. 굉장히 네. 여유로워졌다. 약간 좀 득도하신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머리 뒤도 이렇게 헤일로만 하나 딱 씌우면 아주 그냥 거의 뭐 종교 지도자가 되실 것 같은 좀 너무 편안해지셨다는 느낌이 들어서 네. 오늘 왠지 방송 끝날 때쯤에 이 핸드폰을 가져다가 사전 질문지 유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세워보시죠. 저 보니까. 저는 네. 2021년도에 네. 다른 방송사에서 이재명 대표님 모시고 패널로 한번 아, 이미 방송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참 제가 생각해도 야 어떻게 저런 질문을 할 수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아 강력하게. 대단히 그때 막 이슈가 된 것들을 그냥 가감없이 막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상당히 웃으면서 여유 있게 말씀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워낙 또 그러면서 토론을 이제 잘하시니까. 제가 요주의 인물이었대요. 아. 나중에 그 패널들 중에 그래서 저 손잡고 잠깐 옆방으로 좀 가자고. 그래서 그 옆방에 가서 그 대표님이랑 제가 한 10분 정도 따로 둘이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야. 그랬었어요. 오늘도 혹시나 이제 따로 불러가지고 박진영한테 얘기 잘 들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예. 또 이제 외연 확장, 중도 확장을 위해서 또 여러 좀 더 가지 보수를 하잖아요 이제는. 네. 저한테 같은 영의 길을 제한, 영의 제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네. 진보가 아니시라고 하셔가지고 그것도 제가 질문에 넣어놨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진보가 아니시라고 하시는데 네, 그 얘기도 이따가 저희가 또 논의를 통해서 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허재무 씨 2주의 한 장면 오늘은 어떤 걸 준비해 오셨습니까? 예전에 가족 오락관 보면 몇 대 몇 하잖아요. 맞아요. 네. 기억나요? 알죠. 네. 오늘도 몇 대 몇 가져왔습니다. 몇 대 몇? 48대 57. 48대 57? 뭐예요? 김문수 승리. 아, 국회의원. 이게 아. 각 토론회에 참석한 국힘 현역 의원의 숫자입니다. 48명이 오세훈 시장의 토론회고 57명이 오늘 김문수 장관이 참석한 토론회인데 조기 대선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하는데 지금 이미 이 현역 의원들은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전 당연히 오세훈 시장이 하는 그 개헌 토론회에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김문수 장관이 어쨌든 참석한 그 행사에 더 많이 왔다.
우리 정필승 변호사님 어떤 신호로 좀 봐야 되겠습니까? 옛날에 그 장학 퀴즈라고 했었죠. 장학 퀴즈라고 했었는데 거기 이제 하나 맞히면 30점을 받고 하나 틀리면 마이너스 10점을 받아요. 오, 네. 근데 4명이서 토론을 하는데 0점인 학생이 1등을 한 적이 있어요. 아, 다 오답을 내니까 점수가 다 마이너스였어. 저는 약간 좀 김문수가 1등을 하는 게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약간 마이너스가 됐다 이렇게 좀 보거든요. 지금 이제 뭐 이렇게 국민의힘의 극우화 이런 데 관련된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김문수가 과연 극우적 행보를 이렇게 보인 적이 있는가 최근에 없어요. 찾아볼 수 없죠. 없어요. 네. 네. 오히려 극우적 행동을 보였던 건 오히려 다른 후보 지금 후보도 예상되는 사람들이 더 극우적 행보를 보인 게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계속 감점. 왜냐하면 극우적 행보를 보이면 극우적 행보를 보이는 게 외견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서 그래서 김문수가 결국은 그렇게 보이니까 다른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줄을 설 때 그쪽으로 서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서는 것 같은데 과연 이제 김문수가 정말로 대권 후보가 되거나 혹은 대권 후보의 이렇게 후보의 후보가 돼서 네. 입을 벌리기 시작했을 때도 과연 이게 유지가 될 것인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지금 아니다. 바로 지금 김구가 그렇죠. 네, 일정 그거부터 문제라든가 시작해가지고 질문에서, 네. 선을 넘는 발언들을 좀 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우려는 되는데 모르겠어요. 기분은 좋네요. 기분이 좋다. 우리 허재문 씨가 소개한 네. 그 의원수 사실 의미를 둬야 되는 숫자입니까 아닙니까? 당내 일단은 지지율로 봐야 됩니까?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의미가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변호사님께서 김문수 장관이 극우적인 행보를 요즘에는 안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미 충분히 차고 넘쳐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저만 안 그럴 돼. 수도 그러니까, 있죠. 네. 그리고 최근에 가장 극우적인 행보가 뭐예요? 비상계엄 찬성, 탄핵 반대잖아요. 네. 그거를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 김문수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더 이상 거리에서 그분들과 주장을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극우적인 행보가 아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정광훈 목사랑은 이제 사이가 좀 멀어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거리를 네. 두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왜냐면은 통상적으로 기자들이 특정 정치인한테 몰린다. 네. 그 질문을 한두 개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수개, 10개 넘게 한다. 이런 건 사실은 인기의 지표라든가 대중적 관심의 지표인데 그렇죠. 오늘 사실은 백브리핑을 했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정말 많이 했어요. 김문수 그 장관한테. 왜냐하면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룰 이대로 가면 김문수가 대선 후보라니까요.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에서 일정하게 쭉 평균 내보니까 한 40% 정도 지지율을 꾸준하게 받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 당연히 김문수가 대선 후보가 된다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기자들이 질문이 집중된 거고 김문수 장관은 딱 준비한 멘트를 하잖아요. 네. 맞아. 나의 삶은 약자를 위한 삶이야. 맞아. 그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저 그러고 있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나 대선 후보 출마할 생각이 있어. 출마할 거야. 그럼 본인 입장을 오늘 내세우라고 보여져요. 아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사실 정광훈 목사랑 투샷이 나왔던 것만 가지고도 이미 입장이 정리된 그럼.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오늘 물어봤더니 중앙선관위에게 책임이 있다면서도 내가 부정선거를 적극 찬성한다거나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곧 있으면 대선이 있을 텐데 부정선거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대선을 어떻게 준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극우들 눈에 거슬리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나중에 대선 후보로 나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급변침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수준에서. 포지션을 취하는 게 아닌가. 네. 일단 제 생각은 그 정도고 중앙선관위가 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뜬구름 잡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이 그 있다는 거고. 저는 오늘 국민의힘의 그 모습과 김문수 장관의 메시지를 보고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큰일 났다. 대선은 이제 끝났다. 벌써 끝났어요? 그냥 김문수 장관께서 저렇게 외연 확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말을 조금씩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의지가 강하다. 어. 그리고 국회의원들 뭐 그렇게 모였으면은 김문수 장관을 따르는 의원들도 주식화가 되어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1등 잘 나온다. 나온다. 김문수가 후보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양자대결 여론조사를 보면은 외연 확장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나오기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오늘 가서 잘 보여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기승전결이 그렇게 그리고 경쟁자를 아. 굳이 거명하진 않았지만 좀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명태균 씨를 물었더니 우리 김문수 장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명태균 이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명태균 이름을 못 들어봤다는 사람들이 지금 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명태균을 못 들어봤다. 한 분은 명태는 아는데 명태균은 모르겠다 했다 갑자기 막 사진이 나오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문수 씨가 명태균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저는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네. 명태균을 모른다는 말을 가지고 야 명태균 안 묻었구나 나는 단어는 못하겠어. 단어는 못하겠다. 그거는 네. 뭐 어떤 식으로 연결됐을지 알 수가 없으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현재로서 지금 국민의힘의 주요 대선 주자 중에 명태균의 언급이 되지 않은 사람인 것만큼은 분명하죠. 김문수 한동훈이 한동훈이죠. 네. 예, 지금 나경원만 해도 또 이슈가 한 번 있었잖아요. 그 크던 작품. 맞아요. 네. 예, 그래 나서 이제 한동훈인데 근데 한동훈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김건희 공천 개입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만약에 김건희가 공천을 개입한 게 사실이라면 한동훈은 그럼 깨끗한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최소한 알면서도 묵비를 했다든지 알면서 무시를 했을지언정 거기에 따르지 않았을지언정 그렇다면 그 과정들을 네. 어쩌면 한동훈도 깨끗하지 않을 가능성조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다라고 단언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요. 네. 충분히 명태균 게이트가 어떻게 확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한동훈도 깨끗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 없는 거는 김문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곧 명태균 씨가 김문수 장관을 언급할 것 같아요. 아, 언급합니까? 네. 왜냐하면은 명태균 씨는 본인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맞아요. 모욕감을 주는 사람에게는 꼭 복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홍준표 오세훈 시장이 그때 뭐 몇 번 만났긴 했지만 지금 과도하게 명태균 씨가 껍데기를 벗겨버리겠다라는 식으로 훨씬 더 세게 얘기하는 공격적인 거예요. 얘기를 네. 하는 네. 이유가 모욕감 느꼈기 때문에 기회는 왔다. 내가 지금 복수해야지 이런 생각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명태균 내가 뭐 이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모욕을 받았어 지금. 명태균 씨가 이제 곧 이런 메시지를 낼 것 같아. 네가 장관 된 게 네가 잘나서 그런 줄 아냐? 이제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지 이제. 아, 거기까지 퍼질 수가 있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사실 김문수가 장관 자리로 갈 때도 왜 이 사람이야? 그거 분명히 네. 있었거든요. 자우동은 있었죠. 그러면 네. 우리가 그거를 지금까지 경험칙으로 봤을 때 단언을 할 수 없죠. 경험칙으로 봤을 때 왜 이 사람이야 뒤에는 뭔가 하다 꼭 답이 똑같은 답이 나온 게 좀 있어가지고 아하. 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깨끗한 사람이 있을까 싶은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김문수가 명태균에 대해서만큼 상대적으로 가장 깨끗한 그렇죠. 건 네.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은 명태균을 직접 아는 바가 없다는 말인 것 같고 반면에 다른 경쟁 후보들은 지금 이제 호떡집에 불난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 홍준표 대구시장. 네. 아니 그렇게 뭐 이제 관계 없다고 했었는데 아들이 문자 주고 받았다면서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법률적으로 네.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이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준석 대표처럼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아 말을. 나 네. 명태균 알아요. 전화 통화했어요. 만났어요. 문자 주고 받았어요. 그 뭐 여러 가지 도와준다고 해서 고맙다고 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내가 뭐 여론 조사를 해달라고 했어요. 여론 조작을 해달라고 했어요. 아니면 내가 돈을 줬어요. 뭐가 문제예요? 그냥 나 응원한다고 그러고 나 도와준다고 해서 내가 고맙다고 했는데 이렇게 나갔어야 해요. 홍준표 시장도. 근데 처음부터 사기꾼 나랑은 뭐 연결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딱 그러니까. 끊어버리니까 저번에 하니까 아이고 내 양아들 같은 애가 했고 걔는 이미 대구시장에서 해초 이번에는 진짜 아들이 나타났네. 진짜 아들이 했는데 속은 거야. 이러니까 그러니까 네. 또 뭔가 나오면은 또 무슨 변명을 할까 이렇게 되잖아요. 말이 바뀌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게 제일 안 좋은 맞아. 거야. 예. 처음에 그냥 다 털어놓고 이렇게 확 까버리고 평가를 받는 게 좋은데 하나씩 껍질 벗겨서 나오면은 이거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이 좀 아쉽다. 근데 사실 1도 2부 3백이라고 우선은 도망가는 게 좋고 그다음 부정하는 게 좋고 그다음 백이 좋다고.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준석 같은 경우는 부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사실 처음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세상에 까버린 게 사실은 이준석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부인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이 명태균에 대해서 그렇게 깨끗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피자 사건 아직도 어떠한 해명도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이 한동훈이 아니라 윤석열이 됐던 그 대선에서 명태균의 역할 그러면 과연 이준석은 몰랐는가? 계곡인지 양곡인지 알았으면서도 묵비를 한 건지 아니면 거기에 공모를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 좀 명확하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약간 좀 홍준표하고 이준석을 비교하는 건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만약에 역할이 바뀌었다면 저는 이준석도 똑같이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누구도 결론과 싸울 수는 없다고. 그렇죠. 지금 네. 현재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준석과 홍준표의 스탠스를 이렇게 가상의 비교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치인 그것도 어떤 일정한 종류의 비리와 관련이 있다라고 했던 정치인의 입장에 봤을 때 이준석은 잘했고 홍준표는 못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기엔 전 좀 무리가 있다. 아, 이게 잘했다 네. 못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네. 대응 방안 이게 음. 어떤 것이 현명했는지 네. 어떤 것이 나중에 좀 더 문제가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홍준표 시장의 첫 번째 해명은 약간은 좀 부족했다. 아쉬운 네. 부분이 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준석이 명태균을 공개를 안 한 게 가장 현명했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현명했다, 현명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도 이준석이 잘했다, 혹은 홍준표가 못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엔 조금 무리가 아닌가. 다시 홍준표 시장 문제를 좀 돌아보면은 네. 일단 일단 홍준표 시장의 아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기사를 통해서 거명까지 된 건데 얘기 봤더니 대선이 끝난 이유 같아요. 2023년 이제 5월 15일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아들 홍모 씨가 홍준표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갈등할 일이 없을 거라는 취지의 지역지 기사를 명태균 씨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잘 살펴봐달라고 했다는 건데 통상적인 부자 관계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챙기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 컨설턴트한테 이런 내용을 보낸다. 흔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이나 가족이 저런 식으로 이제 아버지의 정치적인 행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저는 국회에서 한 20년 있었지만은 제가 모셨던 뭐 당대표도 있고 원내대표도 그렇죠, 있고 네. 유력한 주자들도 있었지만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YS 김현철 이후로는 없습니까? 아니, 제가 YS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제가 경험을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아들이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를 했다는 것은 홍준표 시장께서 특별한 역할과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사를 보낸 걸 가지고 또 문제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렇게 기사를 보낼 정도로 돈독한 관계였으면 여론 조작을 했든지 조사를 맡겼든지 돈을 줬든지 그러한 것이 이제 한 단계 더 밝혀져야지 야 문제가 있구나라고 할 텐데 그냥 우리 아버지 나쁘지 않아요. 잘 명태균 씨, 살펴봐주세요. 김건희랑 네. 윤석열이랑 친한 것 같고 네.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 명태균 씨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것만 갖고 비판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문자만 보낸 것은 아니고 사후에 봤더니 SBS 보도에 따르면은 대구시에서 주최한 트로트 페스티벌 티켓을 많이 그냥 많이 명태균 줘요. 씨에게 이렇게 건네줬더니 여기 명태균 씨가 티켓 구하기 감사합니다 힘들어요. 했다는 거거든요. 구하기 힘들어요. 아니 뭐 감사합니다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명태균 뭐 홍준표 아들이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했어요. 홍준표는 관계가 없다는데 홍준표가 의붓아들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관계가 나왔어요. 장성철 소장님 말씀에 동의는 해요. 이렇다고 해서 홍준표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추정하고 그 관계를 캐볼 키는 될 수 있다. 네. 아니 지구가 동그랗다는 거를 원시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늘에서 사과가 떨어지니까 판단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봤더니 내가 길을 갔는데 저기 멀리에 있는 물건이 끝터리부터 보여. 이걸 하나 생각하고 이상하다 하고 세상을 돌다 보니까 지구가 한 바퀴 돌아버리네. 이런 걸 하면서 작은 단서에서 큰 결론이 나오듯이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건 명태균과 홍준표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어떤 네. 관계에 있었고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 그 정말로 그 과정에서 좀 안 좋은 게 있었는지. 근데 본인은 부인했는데 지금 관련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안이 2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우리가 홍준표는 명태균이 묻었구나라고 단언은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요거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다. 요런 키로는 충분히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검찰에서 이제 조사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포렌식을 나온 한 거죠. 거지. 네. 터트리려면 처음에 센 거 빵 터트려요. 진짜 야 조사 내용 중에 앞으로 조사 더 할 거 말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더 조사할 거는 모르겠어. 근데 조사가 다 이미 끝났어. 그러면은 터트리려면은 야 홍준표랑 명태균이 진짜 통화하고 그래 너 고생했으니까 내가 여론조사 비용 보내줄게. 여론조사 앞으로 계속 잘해줘. 이런 문자가 나왔다든지 돈이 흘러간 흔적이 보인다든지 이런 거를 처음에 빵 터트리지. 지금 포렌식을 했더니 겨우 나온 게 이제 겨우 아들과 티켓 하나 주고받은 보내고 문자 아들과 하나다. 네. 홍준표랑 나눈 게 직접적인 게 없으니까 그냥 찾다 요 정도만 얘기한 거 아니냐. 홍준표랑 나온 게 없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자기 생일날 사람을 보내서 꽃을 줬다. 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직접적인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거 직접 줬다고 해야죠. 중간에 내가 택배 기사가 있었다고 해서 내가 선물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알아서 줬다고 그랬어요. 그 양아들이 알아서 줬다고 그랬어요. 네. 그걸 과연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네. 예를 들면은 네. 그것도 문제 삼으려면 홍준표 시장이 양아들에게 야 명태균 우리가 계속 관리해야 되고 여론조사 잘해줬잖아. 그러니까 생일이라며 과일 상자 아주 좀 좋은 걸로 해가지고 네가 보내줘. 이것까지 나왔어야 돼. 그렇지. 예. 근데 이거는 없어요. 아니 그건 이거를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우리가 수사기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흔히 이제 보통 수사를 하건 뭐 과학적 단서가 됐건 간에 클로와 에비던스는 구별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단서와 증거는 구별내줘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해주는 어떤 증거가 있다면 어떤 사실을 추정하게 해주는 그 단서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명백한 증거는 분명히 없어요. 명백한 증거가 없는 건 분명한데 단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변호사님 말씀도 이제 동의를 하는데 검찰의 조사가 진행이 되지 않으면은 그러한 단서들 갖고 앞으로 더 조사해야 돼. 뭐가 더 나올 거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이미 검찰에서 PC라든지 황금폰이라 탈탈 털었는데 겨우 나온 게 이거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예고편인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검찰이 우리한테 정보를 다 주질 않아요. 정보를 다 주질 않고 그러니까 너무 검찰을 이렇게 불신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검찰은 자기네들이 필요한 상태에 자기네들이 필요한 정보만 제한적으로 대중한테 공개를 하거든요. 뭐 역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검찰에서 흘러나온 단서가 이 정도라면 실제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는 훨씬 많을 클 수 수 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내란 사태에서 윤석열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사 같은 걸 보고 막 추정을 하잖아요. 네. 그건 단서들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공소가 제기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나니까 검찰 관계자 그런 말이야. 니들이 아직 우리가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뒤에서. 예, 이렇게 할 거든요. 그런 것처럼 검찰이 우리한테 제한적으로 흘려준 단서. 어떻게 보면 검찰이라는 이만한 수조 안에 찰랑찰랑 넘쳐 흐르는 단서들일 뿐이거든요. 그럼 요 밑에 있는 고여 있는 수조 안에 얼마가 있는지. 그럴 수도 있고 예. 아닐 수도 있고. 아닐 그렇죠. 아닐 수도 예. 지금 있고. 뭐 확언할 수는 없으니까. 예. 답은 그런 상황인데 홍준표 시장뿐만 아니고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보도도 조금씩 나오고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와 단절했다고 말한 시점 이후에 그 오세훈 측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안철수 후보와 후보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적합도나 경쟁력을 따지는 네. 여러 가지 홍보를 할 때 네. 명태균 씨가 이제 실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뭐 지표로 제시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보니까요. 홍보를 했다. 네. 그러니까 유리한 거를 그냥 활용을 한 것은 그것도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오세훈 시장도 문제가 되려면 명태균하고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여론조사 해줘. 나 안 좋은 거 있으면 좀 조작도 해줘. 네. 그럼 내가 돈 줄게. 이러한 명확한 증언들이 나와야 되는 게 그런 거는 없이 저런 식의 그냥 활용했잖아. 그러니까 이상한 거 아니야? 명태균하고 네. 이상한 거 아니야?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2번 만났다고 했는데 4번 만났잖아. 실제로 횟수가 뭐 하는 다르잖아. 거야? 네. 뭐 이런 것이 의심을 할 수가 있겠지만 과거에 뭐 2, 3년 전에 허재무 씨를 제가 한 번 만났는지 2번 만났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두 번 정도 만난 것 같은데 했는데 4번 넌 나쁜 놈. 아. 법률적 문제 있어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또 무슨 김모 씨라는 이름도 나오고 누구 다른 사람 이름도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강철원 씨만 만났다면 다른 사람도 왜 이름이 나와? 뭐 예약자 왜 나와? 이러는 거는 강철원 씨랑 다툼이 있기 전에 명태균 씨가 김영선이랑 같이 오세훈 씨랑 만나자고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운전 수행비서가 식당을 예약한 거고 거기에 이제 같이 수행실장이 같이 따라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강철원 씨 외에 다른 오세훈 시장의 핵심 측근들이 명태균 씨랑 지속적으로 연락했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도 웃기다고. 그러니까 그게 다 강철원 씨랑 싸우기 전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싸운 이후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뭔가 이상한데 진짜 이거는 야 거짓말하는 거야라고 할 수가 있지만 네. 그 전에 벌어졌던 일이라면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또 그 저런 논리 구조를 따라가 버리면 변호사님 화이팅 좀 해주세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씌워져 있는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는 다 무효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공직선거법에 관해서 유죄 판단을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 누구를 알았냐 몰랐냐 이거 가지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만났는지 내가 명태균을 알았냐 몰랐냐, 명태균을 3번 만났냐 2번 만났냐 이게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님이 지금 겪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주변의 정황들과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다소간에 있었지만 다소간에 또 해소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를 삼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세훈과 홍준표한테 주어진 이 잣대를 만약에 동일하게 이재명 대표한테 대입을 해보자.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님은 지금 법정에 나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면 이재명 대표한테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비판을 하고 그 비판이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내가 홍준표나 오세훈한테 그런 비판을 하면 너도 옳지 않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 나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은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또 제가 알고 있기는 재판을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재판을 가고 있는데 이 재판의 논리들이 사실은 다 이런 식이에요. 누구랑 누구랑 만났는데 몇 번을 만났니, 3번을 만났니, 4번을 만났니, 알았니, 몰랐니, 4명이 골프를 쳤니, 안 쳤니, 뭐 저기 누구야 쌍방울 누구랑 이재명 측근 누가 친하다더라, 유동규랑 누가 친해가지고 돈이 몇백억이 가지 않았냐, 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또 동일한 잣대를 그러니까 정치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그런 잣대로 해서 홍준표와 오세훈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말아라고 하려면 동일한 잣대로 이재명도 기준이 그에 대해서 같아야 된다. 그 알았니 몰랐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인을 함으로써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 좀 부인하는 말씀을 하신 거고 쌍방울 알았니 몰랐니 이거는 대북 송금 문제까지 불법적인 문제까지 가기 때문에 이걸 오세훈 시장이 지금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이 상황에서 지금 검사가 기소를 하고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상황도 있는데 그리고 관련자들이 지금 유죄받고 징역형 받은 사건도 있는데 그거를 인정 안 하시면 변호사님이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오세훈 시장이 지금 검찰 조사도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시작도 안 했는데 그걸 이재명 대표님과 똑같은 동일선상으로 놓고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냐. 이재명 대표님이 검찰 수사를 받지 않았을 때 똑같은 얘기를 하셨나요? 저요? 누구나 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네. 검찰 수사를 받기 전에 어떤 문제로 해서 의심을 받게 되고 그 의심에 대해 단서가 나오게 되고 수사를 하다 보면 증거가 나오게 막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다시 그 논리도 오세훈 홍준표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불법 여론조사, 선거에 관한 부정에 관한 불법적인 것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클로가 단서가 나왔어요. 아직 검찰이 수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최소한 우리는 여기에서 거기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지. 아직 거기에 여기는 요 정도 단서로는 미약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저는 일단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변호사의 역할을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데 변호사는요 사법체계를 존중하는 게 역할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법체계가 잘못돼 있다고 지적하는 게 제 역할이에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도 그런 변호사이기 저는 비판할 거예요. 인정을 하지 못해요? 아니요 근데 그러니까 비판을 하시라고요. 근데 그걸 인정을 하고 존중을 아니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 판결이 나왔어요. 대법원에 판결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 맞지 않는 게 예를 들어 뭐 비슷한 판례가 있다. 제가 뭐 나쁜 짓을 해서 비슷한 판례가 있다. 제가 그 사람 변호사라면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판례를 깨기 위해서 이야기할 거지. 이 판례가 있어요. 싸우지도 마세요. 포기하세요. 저는 이렇게 하죠. 아직 방금 전에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변호사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고 헌재에서 결정을 해주면 그건 당연히 인정을 해야지. 비판의 영역과 인정을 하지 않는 영역을 좀 구별해야 될 것 같고 그 말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말씀을 꼭 좀 국민의힘 가서 꼭 좀 이야기 좀 저 연락을 많이 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완전 죽일 놈 됐어요. 근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님의 사법적인 문제들은 함께 일을 했던 분들이 다른 증언들을 많이 했어요. 유동규 씨라든지 예를 들면은 거기서 중점적으로 일을 했던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책임이 있다. 여러 가지 증언도 하고 정황적인 증거도 내세우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때리려고요? 지금 바꾸는 겁니다.
저 사람 못 쳐요 아니, 무슨. 네.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 이제 기소를 하고 뭐 이제 네. 판결을 받을 때가 됐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 외에는 다른 얘기나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니요 무슨 소리세요? 누가 있어요? 다른 증거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아니 다른 주장하는 주장이 명태균도 뭐예요? 마찬가지죠. 네. 명태균 씨 명태균도 외에는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있냐 이거. 아니 왜 명태균을 빼고 있는데? 아니 지금 아니 그- 명태균 당사자니까.